오늘도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요? 길게 사는 것보다 아프지 않게 사는 것이 훨씬 부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몸은 무상하니 마음을 닦으라는 말을 자주 전해왔는데 몸 또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존재이기에 평소 습관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놓치기 쉬운 작은 행동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이라는 것은 단지 수명이 길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상태로 가족과 일상을 함께 누리는 것이 진짜 건강한 장수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건강은 타고나는 것만으로 결정될까요? 물론 타고난 신체 조건도 무시할 수 없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평소의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2019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부모의 수명은 내 수명의 3%만을 설명한다고 하니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습관을 실천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지요. 오늘 준비한 6가지 습관은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지만 노년에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라도 내 일상에 맞게 실천해보고 여력이 되면 또 하나를 시도해보면 됩니다. 삶은 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에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바로 우리의 노후를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입냄새와 침분비에 관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냄새가 난다고들 합니다.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불쾌감으로 다가가고 소통에도 어려움을 준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나는 입냄새를 불편해하면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왜 입냄새가 심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침분비가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침은 소화를 돕는 것뿐 아니라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주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하면 치주염이 생기기 쉽고 설태가 두꺼워지며 음식물 찌꺼기가 잘 씻겨 나가지 않아 입냄새가 발생합니다. 이때 침을 촉진해주는 신맛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레몬과 매실처럼 시큼한 과일을 떠올리면 입안에 침이 돌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과도 천연 칫솔이라고 불릴 정도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신맛까지 지닌 데다 씹는 과정에서 치아를 어느 정도 닦아줍니다. 다시마 멸치 국물처럼 감칠맛 나는 음식도 치매 분비를 돕습니다. 또한 식사 후 녹차 한 잔을 마시면서 입안을 개운하게 하고 침 분비를 조금 더 유도해보면 어떨까요? 입냄새 예방을 위해서는 입으로 숨쉬기보다 코로 숨쉬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입으로 호흡하면 공기가 바로 입안으로 들어와 입안이 금세 건조해져 침이 더 줄어듭니다. 반면 코로 숨을 쉬면 약간의 습기가 생기므로 입안이 덜 마르게 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호흡 습관이 입 냄새와도 관련이 있으니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소변을 참고 조절하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의 탄력이 떨어져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가 있는 남성이나 요도가 짧고 근력이 약해진 여성 모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이는 외출을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주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방광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광이 조금만 차도 곧바로 신호를 보내는 습관이 생겨 더 자주 가고 싶어집니다.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변을 조금만 참아보는 연습이 좋습니다. 소변을 제대로 참기 위해서는 골반저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고환이나 질 그리고 항문 주변 근육을 5초 동안 꽉 조였다가 5초 동안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도 똑같이 해보면 요실금뿐 아니라 변실금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습관을 들여 방광과 골반 근육을 단련해두면 외출 중에도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가래를 되도록 바로 뱉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례가 들리고 기도가 약해져서 음식물이나 침이 폐로 들어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런 현상을 오연성 폐렴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심각한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될 수 있으니 가래가 끓을 때는 더럽다며 억지로 삼키지 마시고 외부로 뱉어내야 합니다. 특히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하타타 하고 짧게 숨을 내쉬며 가래를 끌어올린 다음 기침으로 마무리하면 가래가 쉽게 배출됩니다.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사례와 가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음식을 잘 넘기려면 혀와 목 근육에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0초 동안 침을 삼키는 횟수를 확인해보면 내 근육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균 5번에서 7번 정도 삼킬 수 있다면 괜찮은 편이지만 만약 2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식도가 아닌 기도로 음식물이 잘못 들어가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혀를 입천장에 3초간 꼭 밀었다가 때는 훈련이나 코로 3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촛불 끄듯이 바람을 내뱉는 호흡 운동 등으로 입과 폐 주변 근육을 강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안경과 돋보기를 잘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둔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넘어지기 쉽습니다. 중심이 조금만 흔들려도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 눈을 통한 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다초점 안경을 쓰고 계신다면 계단을 내려갈 때 시야가 뿌옇게 보여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볼 때 돋보기 기능이 작동해 가까운 곳만 또렷이 보이고 실제 계단은 흐릿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단에서는 최대한 고개를 살짝 들어 앞을 정확히 확인하거나 충분한 조명을 확보해 발 디딜 곳을 또렷이 보도록 해야 합니다. 한 발 서기로 균형을 점검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눈을 뜨고 15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보다 짧다면 중심이 많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자칫하다가 크게 넘어지면 고관절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매일 몇 초를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며 조금씩 늘려가는 연습이 좋습니다. 눈을 감고 하는 한 발 서기는 더욱 위험하니 가능하다면 벽이나 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절대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을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고 눈꺼풀이 처져서 신호등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고개를 들어야 신호등이 보이는데 목과 허리가 불편하거나 눈꺼풀이 많이 처져 있는 경우 이를 그냥 지나치는 일이 생깁니다. 안검하수라는 증상이 있으면 시야의 윗부분이 가려져 신호등이나 간판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오해가 생겨 신호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보고도 반응이 늦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안과 진료를 받고 적절한 수술이나 교정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습관은 보청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리를 또렷이 듣지 못하고 고음역대는 작으면 전혀 안 들리고 크면 갑자기 날카롭게 들려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근처에 사는 고령자분들이 소음에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난청은 사회와의 소통을 막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얻는 정보는 시각 못지않게 청각의 비중도 크기 때문입니다. 난청이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대화나 외부 활동을 꺼리게 되고 이는 우울감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안경처럼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꾸준한 보정과 단계적 사용으로 적응하면 소리의 세계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구입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분도 많지만 난청 정도에 따라 보조금 제도가 있으니 이비인후과 진료 후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습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노년 생활을 크게 좌우할 만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입이 마르지 않도록 늘 침을 잘 나오게 하는 습관을 들이고 소변 참기 훈련으로 방광 건강을 지키며 가래는 즉시 뱉어 폐렴 위험을 낮추고 안경을 비롯해 시야와 중심을 점검해 넘어짐을 예방하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눈꺼풀 문제를 진단하며 보청기를 통해 듣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노력까지 하나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짧은 제 경험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얼마 전 의화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다가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 약간 두려움도 생기더군요. 다행히 큰 이상 없이 용종만 제거했지만 그 과정을 겪으며 몸이 한순간에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여겼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어디선가 생길 수 있으니 몸 관리는 늘 신경 써야 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 몸 하나지만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배우자이자 소중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타고난 유전자는 바꾸기 어렵지만 오늘 실천하는 작은 습관은 내일의 나를 이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 건강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자신을 아끼고 돌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6가지 습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혹은 내 주변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알려주고 싶은 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작은 습관들을 통해 삶의 기쁨을 찾아가며 건강한 일상을 지켜가길 바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